아니 그 예능 안 한다고 한다. 에이 이제 뭐야 왜 그래? 뭐야 왜 그래? 갑자기 무슨 시츄에이션이야? 아니 예능 안 한다고 했을 때 맞아. 아, 너 또 숙이 생각을. 아이고. 그때 에이 그때 떠오르는. 아 얘기 안 할래. 에이 얘기 안 할래. 고생했던 에이 시절이. 얘기 안 할래.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야, 줘라. 아니, 근데. 야, 경문아. 내 눈물 너, 야, 경문아. 내 눈물 너 네가 아니고 얘 닦으라고 준 거지. 내가 놔준 거 아니야? 너 지금 뭐하러 닦고 있어? 야 내 눈물 닦는 거 아니 뭐 그쪽이 필요한 거 같아 주긴 해. 아, 정훈이 저. 웃으라고. 아 경훈이 센스쟁이. 야. 야. 야 어이가 없다. 야, 너 눈물 쑥 들어갔다. 아 눈물 싹싹 쏙 들어가네. 아 옛날 생각이 너무 많아. 왜 안 닦고 눈물을? 카메라 잡으려고. 다 땄어요? 딱 알고 요쪽이 더 흐르니까 요로 약간 조용해. 역시 요쪽은 안 흘렀거든. 역시 요쪽은 안 대상. 흘렀거든. 아 문대상. 아이고 정말. 야, 문대상 역시. 야 근데 세훈이 생각하면 나는 그렇게 눈물이 난다. 이게 약간 세훈이가 한 20살 때부터 만나 우리가. 그쵸. 20살. 아니 수기가 네. 내가 봤을 때는 동생들 진짜 잘 챙겨요. 지도 별게 없는데 내가 봤을 때는 성훈이는 옛날부터 야 너나 챙겨. 너도 지금 간다 하는데 누굴 챙겨? 변변찮은 제일 동생들 많이 다 했지. 챙긴 애들 다 떠나가고 얘 하나 남았거든요. 근데 계산을 한 거야. 살아남았어 진짜. 오. 다 가지고. 그거지. 너무 울컥하지. 왜냐면 그 개그 시작했던 친구들이 사실은 남아있는 친구가 거의 없어. 거의 없지. 맞아 맞아. 그 옛날에 했던 친구 중에 남아있는 게 한 1%나 그 코미디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데뷔 연도가 어느 정도 차이 나지? 둘이? 아니 나는 나는 오래됐고 얘가 의외로 한 20년 됐어. 이제 올해로 한 저도 20년 정도 네. 됐죠. 예. 그러니까 시작할 때부터 나는 봤으니까. 그쵸, 이제 뭐, 일반인 참여자로 개콘을 갔을 때 이제 처음 뵌 거죠. 맞아. 그때 막 장난치고 막. 올해는 겨울이 너무 빨리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는 고아원에 뭐 좀 보내줘야 될 텐데 다들 준비했냐? 준비했습니다. 야, 너 무슨 돈 준비했구나. 저 사인입니다. 네 사인은 왜 보내? 제가 인기가 좀 있어가지고요. 애들 이거 좋아합니다.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한번 줘봐. 그래, 넌 뭐 준비했냐? 그 24인치 갈라 TV 있잖아. 칼라 TV. 그걸 잴 수 있는 중간을 가져. 수기가 나 사실 수기 대상 받고 나 안마의자 선물했거든. 맞아요. 내가 그거를 좀 물어보려고 왔어요. 왜냐면 수기 누나가 사실은 저는 이게 선물을 막 이렇게 되게 자상하게 선물을 하고 이런 스타일은 못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물할 때도 동생들한테는 뭐 상품권이라든가 현찰이라든가 동생들한테 좀 그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제 위로는 맞아, 그게 어려워. 이게 좀 어려운 거야. 그래서 현찰. 아니 아, 나처럼 현찰 좋아해? 나는 수기한테 얘기했어. 미용실에서 그날 샵에서 만났을 때부터 최고야. 네가 대상을 타면 안마의자를? 나는 안마의자 정도 받고 싶다. 아니 안무 정확하게 내가 얘기해서 그게 이제 이루어진 스타일이고. 그래서 우리 선배님도 계시니까 약간 이걸 도와줬으면 좋겠어. 나 뭔가 좀 해주고 싶은데 아 진짜야? 마음 누나가 있어? 막 심하게 명품을 하고 다니는 것도 되게 좋아해. 되게 좋아해. 좋아해? 되게 좋아해. 이거 좋아해. 눈이 난리 멀었어 났어. 요즘. 이 얘기 듣자마자 야, 명품이 눈이 달았어. 멀어가지고. 몇 번 오픈런 했다가 실패했어. 기우 그냥 아침에 샵 가기 전에 꼭 갔다 온대. 현금도 좋아하고 그 아기자기한 뭐 그만 쳐. 인테리어 현금도 좋아하고 창고도 좋아하고. 정리돼 들어왔어, 정리돼서. 뭐. 명품, 현금 딱 두 개. 둘 중에 하나. 아이 얘는 얘기하면 사줄 것 같아서. 아니 난 아니야. 전혀 하나도 필요 없어 진짜로. 아니야 진짜 안 할 내가 필요 이제 없어. 누나한테는 해야지. 나한테 그렇게 해야 얘기했잖아. 돼. 아니 이거 성훈이가 대상 받으면 난 받을 거야. 뭘 봐서 안마의자 그대로 받을 거야. 쓰던 거 좀 어떻게?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것이다. 새거 안마의자 받을 야, 건데 근데 오늘 세훈이한테는 받을 명분. 딱 얘기하면서 눈물까지 쭉 흘리니까 또 안 줄 수 없네, 얘가 또. 만나면 바로 올라고. 야, 그러면 진짜 너 오픈런 해야 된다. 아 필요 없어. 아니, 근데 보니까 작년에 그 예능도 잘했지만 또 열심히 살았던 게 또 북구동. 노래가 또 너무 가수로서. 좋아. 노래 잘하니까. 아니 북구동은 원래 어떻게 기획이 돼 있었던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음악을 좋아해서 음악을 만드는 친구들을 굉장히 좀 맞아, 약간 맞아. 리스펙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어차피 1박에 들어갔는데 음악을 만드는 애가 둘이나 있잖아요. 그치. 가수는 어떻게 둘이야? 라비. 딘딘. 가수는 계신데 딘딘이랑 라비랑. 부르는 사람 한 명, 만드는 사람 두 명 있어요. 딘딘 라비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딘딘은 약간 근데 아이
뭐 이런 게 약간 있어. 아니, 그 새침해 애가. 본인이 약간 예능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진지한 음악을 하려고 하더라고. 진지는 음악할 때 진지한 음악은 맞아요. 근데 라비는 약간 막내니까 그 오히려 제가 툭툭 던졌죠. 야, 형 거 저기 하나 해줘. 5만 원짜리 하나 써놔. 여기 농담식으로. 5만 원짜리. 5만 원짜리 하나 써. 아, 고삐. 고삐가 5만 원. 고삐 5만 원. 저렴한 걸로 하나 써놔라. 그러면 걸로 좀 누구 주기 부끄러운 거 하나 갖고 와. 이렇게 잘 만들어가지고 5만 원 줄게. 5만 원 너만 현금으로 받아줄 거야 형이. 현금으로. 너 놀랍지? 막 놀리면서 계속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진짜 전화 온 거예요. 형, 근데 이거 진심이야? 이렇게 전화 온 거죠. 진심이지. 근데 내가 좋은 곡이 생각났는데 형 이야기를 썼는데 이거는 다른 사람보다 형이 부르면 괜찮을 것 같아. 그래? 그럼 뭐 보내줄 수 있어? 그랬더니 지금 내가 금방 녹음해가지고 일단 가이드로 보내줄게. 해가지고 자기가 목소리 녹음해서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야. 약간 발라드풍으로 그냥 저 중정으로 줄 줄 그게 알았는데 북구통이에요? 네, 그 은근히 낯가르라는 와. 노래를 자기가 이거 은근히 낯가르 형 얘기를 내가 이제 걔랑 얘기했던 것들을 다 이제 기억해 놨다가 가사에 녹였대 형 얘기라면서 가사까지 보내주는데 그래서 듣고 야 이거는 나 무조건 그냥 되든 안 되든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완성이 됐죠. 그럼 가온 문세윤의 모습을 본인이 예, 다 넣어가지고 네. 또 먹냐고 말하지 말아요. 오늘 첫 끼예요. 이런 가사들이 제가 라비한테 좀 많이 얘기했거든요. 억울하 우리 개그 뚱땅도 억울하다. 그래. 오만 몰고 있어, 빵 먹고 있어. 밥 먹고 빵을 또 먹어. 빵은 첫 끼인데도. 이거 오해를 받잖아요. 예. 야, 저거 두 공기 첫 공기인데, 첫 끼인데. 예. 근데 그 낯가린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느끼게 그랬나 봐 진짜. 은근히 낯가리는. 난 예. 많이 가리죠. 뭐 예를 들어 그래서 제가 여러 장르를 해봤지만 제일 안 된 게 리포터를 했는데 1년 딱 하고 낯가리는 리포터 재밌겠다. 인터뷰를 하나도 인터뷰를 못 땄어. 낯가림 못해. 눈을 못 마주쳐. 눈을. 리포터가 최고 활약할 때가 어디요? 영화제, 청룡 그런데 레드카펫, 정우성 씨 이걸 해야 되는데 못해. 못해. 일반인 그 팬들한테 밀리는 거야. 리포터가 나한테 한밤 하고 있어. 한밤. 밀리는 거야. 옆에서 섹션 뭐 연애가 아, 난리가 나지. 전쟁. 옛날 더워서 붐 날라다니고 막 그랬으니까. 부은 뭐 황계성 섹션에는 여기는 박슬기 누구 있고 막 뭐 그럼. 혼자 인터뷰. 혼자 밀리는 인터뷰 거야. 못다. PD가 뭐 하는 거야? 나한테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 같이. 마이크 하나 들고 예. 뭐 하는 거야? 정우성 못 봤어? 지나갔잖아. 낯가려가지고. 아니 씨 여기서 낯가리면 어떡해? 진작 얘기하지 지금. 1대1은 참고했어. 1대1은 이악 물고 참고하네. 오늘 송은희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막 들어가지고 송은희 씨 이렇게 하는 건데 사람이 너무 몇백 명이 그때는 막 팬들이 너무 창피하지. 너무 창피하지. 너무 창피해. 맞아. 정우성 씨 못해. 우리 못해. 한밤입니다. 이걸 못하겠는데 정우성 지나갔어. 예를 들어. 오케이. 좀 이따 이정재. 이정재 오니까 이정재. 이정재는 잡아. 잡아. PD의 절박함이 있네. 이정재는 잡아야 돼. 알겠습니다. 자, 이정재 걸어온다. 이정재 왔어. 이정재 왔어. 댄 이게 검은색이 오면 이때 심장이 막 펑펑. 내리지 마. 내려야지. 내리지 마. 내리고 안 내리면 뛰어들어가. 어떡해. 아니 내 말 못하게 뛰어들어가 이 속으로. 뛰어들어. 레드폰 제발 걷지 말아요. 막 이렇게. 제발요. 진짜 그때 온 거야. 이정재 왔어. 들어가. PD. 섹션입니다. 연애가 준비합니다. 난 한밤 또 밀려. 팬들이 와 몰리니까 들어가 몸을 던지라고 들어가. 그래서 미안한 말이지만 PD가 왜 안 들어가? 안 들어갔어? 죄송합니다. 뭐 하는 거야? 부르는 데니까 마이크 딱 켰더니 한밤입니다. PD가 한밤입니다. PD가 절밖에 못 땄으니까.
그걸 내가 그 현장을 이제 난 많이 들어서 알잖아. 옛날에 섹션을 해서. 전쟁. 거기는 일단 전쟁. 그러니까 리포터들이 그 다음부터는 점점 눈에 띄게 하고 막 날개도 달고 오고 맞아. 여기에요 갖고 안 되니까 맞아. 막 그런 전쟁터에서 맞아. 야 이거 와닿네. 대박이 보고 한밤이었는데 딱 보고 잉크 같은 거 하나 해주면 대박이거든. 그치. 잉크는 그냥 말을 못 걸어. 날 카메라 모질 못하는 거야. 내가 못 해치니까. 아 지금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지금은 조금 낫겠죠. 지금 하죠. 지금은 낫지. 지금은 하겠지. 지금은 조금 낫지. 그게 이제 은근히 낯가려가 거기로 딱 매치되니까 확 맞아. 와닿네 진짜. 그래서 리포터분들 보면 얘기하면서도 귀가 빨개지고 있어. 그때 너무 생각나가지고 창피하지. 그때 막 근데 뛰어들더라고 막. 저 얘기 뭐냐 근데 아내가 그 가사를 듣고 울컥했다. 근데 그 가사는 이제 제가 이제 약간 그래도 자전적인 거니까 그 와이프는 알잖아요. 저를 오래 봤으니까. 그러니까 막 노래 너무 신난다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멜로디를 듣다가 음악 들을 때 가사가 뭐야 하면서 가사를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더니 너무 슬펐대요. 나도 치열하게 살아요. 은근히 낯가려요. 날 쉽게 보지 마 이런 게 그래. 내가 리포터 망할 때부터 다 아니까 리포터 머리 잡고 막 이렇게 하고 얘는 못 가겠다고. 근데 쑥삼이 그러면 울컥할 수 있어. 왜냐면 짠함이 있다. 그래 아내는 울지. 근데 그랬으면 진짜 대상 탔을 때 와이프 펑펑 울었겠어요. 많이 울었는데 제가 못 봤으니까 너무 많이 울었어요. 울지. 너무 많이 울고 했는데 근데 아들 때문에 깼대. 이거 뭐라는 거야 이것 때문에. 그렇지. 아빠는 왜 이렇게 생방송에 저런 말을 해? 이거 진짜 눈물 쏙 들어갔다고. 북극동이 진짜 BTS를 이겼어요? 진짜? 그래? 팩트인데 그렇게 이제 팩트라고? 잠깐 순식간인데 어떤 걸로? 그걸 내가 기억이 잡았어 캡처를. 이렇게 어. 차트에 BTS의 버러. 멀어요. 버러 딱 태연의 위켄. 태연의 위켄. 그 사이에 패티 마냥 북극도 은근히 낯가려요. 고기 패티 마냥 탄탄한 빵이 안에 은근히 낯가려요. BTS와 태연 사이에 태연 북극동이 빵 뭐야 캡처 올랐다 봐봐 없어졌지. 잠깐. 대단하다. BTS와 태연 사이에 있었다. 살짝. 인증샷 찍었죠? 인증샷. 있어요. 그럼 됐어. 대박 있어요. 제작을 본인이 직접 한 거야? 제가 직접 한 거거든요. 돈을 제가 이제 묻었죠. 제작비를 쫙 자, 묻고. 묻고 얼마 나오겠습니까? 이 정도 나옵니다. 줄여. 줄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비가 잘해줬어. 춤도 짜준 거? 나비도 다 제가 그래야 돈 아낄 수 있다며. 그 안무가 너무 귀여웠어, 세연이도. 북극동? 은근히 낯가려요. 이거 잘해요. 나비가 너무 잘 귀여웠어. 한번 보여주면 안 돼요? 왜 어떤 거를? 보여줘? 그래서 이게 또 나가면 역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역주행. 어디 여기서 어디 한번 우리가 듣나? 근이 제발. 전국 그다음에 잘했다가 부끄러워요. 뭐지 마. 나가줘요. 의외라는 막 신경쓰여요. 신경 쓰여요. 실망이 귀엽네. 난 몰래 울어요. 예, 귀엽게. 자 어찌됐건 뭐 우리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봅시다. 오늘은 뭐 얘기를 많이 하니까 좋다. 작가님이 저기 야식 먹는 거 없어졌어요 그러던데. 그 진짜 옛날에 왔구나. 근데 그것도 이미지야. 나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먼저 얘기하더라고. 먹는 게 사라졌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누가 물어봤어요? 넌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나도 예. 실망할까 봐. 귀여워. 첫 번째 문제입니다. 까나리 복불복은 문세윤 씨가 활약 중인 1박 2일의 대표 게임인데요. 지난 15년간 까나리 까노를 봐온 원년 멤버 김종민 씨는 까나리 액젓을 구별하는 자신만의 꿀팁을 이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엇일까요? 김종민은 안 걸려? 이거는 걸려요. 걸리는데 무슨 꿀팁이 있어. 그 한간에 김종민 천재설이 있잖아. 알고서 걸리나? 그럴 수 있지. 웃기려고? 웃기려고. 그럴 수 있지. 근데 종민이는 오래 했으니까 이거 구별법이 있을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아메리카노라는 게 이렇게 딱 놓잖아요. 이렇게. 색깔 그죠? 똑같지. 예. 비슷한데 근데. 똑같던데요? 까나리를 건들 순 없는 거죠. 그냥 보기만 해. 그치, 육안으로 육안으로. 맞아. 육안으로 너 보고 세윤이 네가 이렇게 구별하는 구별법이 있어 넌?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도 먹었거든요 한 컵을. 아니, 전혀 모르겠어 근데. 냄새로 아니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냥 멀리서 본다. 그 색은 완전 똑같아.
그 농도를 맞춰주는 거지. 맞춰줘. 아메리카노. 작가분들이 엄청 막 몇 미리씩으로 체크한다 그러더라고. 맞아. 색 맞추려고. 네, 색 맞추려고. 안 보이는구나. 이거 뭐라고 했지? 액젓이니까 이게 까나리로 하니까 생선 기름 같은 게 살짝 끼나? 약간 무지개 같은 거 있잖아. 미세하게? 아니면은 그 만들려면은 막 주물탕 해야 되니까 뭐 이렇게 지문이 좀 더 많이 묻었다든지 컵을 컵에? 보고 하나? 컵에. 컵을 보고 그럴 수 있잖아. 오빠 괜찮다. 뭐 계속 만들어야 되니까. 어. 아메리카노는 그냥 툭 따르면 되고. 나쁘지 않은데 접근이. 그런 거? 예를 들면 뭐 지문이 좀 많이 묻어 있다? 그래 용만이 형이. 바닥에 약간 침전물 이런 거. 깔려. 침전물이 깔려 있어. 그러지 않아요? 아 그러면 너무 다들 근데 다들 바닥은 안 보고 이제 중간만 보니까 걸러내겠지. 막 던져보자. 던져봐야 돼. 해봐요. 바닥에 침전물이 좀 깔려 있어요. 되게 세게 친다. 공기방울 기포 얘기는 했긴 했는데. 그러니까 해봐요. 뭘 가봐. 근데 근데 그거 그 형이 그러고 그러고 계속 뱉었는데 먹고. 기포가 많이 올라와 있다. 그거 같은데. 정답입니다. 무슨 소리야? 그러고 계속 먹었는데. 천재 진짜 천재인가 봐. 일부러 먹었던 거야 그러면? 근데 이 얘기 뭐지? 알고 먹었나? 까나리는 거품의 입자가 굵다. 정답입니다. 자신 있게 까나리 액젓을 고르는 팁을 전수하며 도전에 나선 김종민 씨는 말과는 다르게 까나리 까노에 당첨되어 웃음을 샀다는데요. 실제로 아메리카노와 까나리 액젓의 거품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13년간 까나리를 봐왔습니다. 거품의 입자가 다릅니다. 까나리 카노랑 아메리카노는 다르다. 얇고 굵습니다. 아 맞아, 까나리는 좀 거품이 많아요. 자 과연 뭐야 정훈이? 입자가 달라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럼요. 누가 천재설 얘기했어? 본인이 밝혔던 떠돌아다녀? 그죠 떠돌아다니죠. 아니 근데 세윤이가 1박 2일 하게 됐다고 했을 때 들어가게 됐는데 아직은 기사는 안 났다. 자기 너무 겁난다 막 그러더라고. 맞아. 네, 나 그게 기억이 나. 이거 제가 이제 뭐 어쨌든 뭐 즐겨 보던 프로그램인데 진짜 레전드 프로그램이잖아요. 막 또 대형 예능이고. 예, 대형 어마어마하지, 예능이고 거기 어쨌든 들어갔는데 뭐 개그맨이 저밖에 없을 거라 그러고 그러면 야 웃음 부담이라든가 그렇지. 그거 부담이야. 맞아. 혹시 이제 이게 잘 안 되면은 내 탓일까 봐 이러는 그런 그치. 생각이 좀 많이 들고 멤버도 아예 안 알려줬거든요. 기사를 빵빵 뜨는데 좀 별로 같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별로라는 게 뭐냐면 다 약간 좀 왜냐면 수줍어할 것 같은 잘 모르니까. 톤이 좀 안 맞을 그리고 수 저는 있고. 시즌 4 딱 그러면 대형 스타들이 빵빵 있는 줄 알았어. 내가 그때 막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누구였어? 제일 의지하고 싶었는데 딘딘 딱 있었고. 제일 별론데. 갑자기 라비? 딱 나왔어. 라비 예능은 잘하지만 오케이 라비까지 오케이 라비 막내 오케이 라비 나쁘지 않아 라비 딱 김종민. 종민이 형 당연히 김종민이 없으면 1박 2일이 아니다. 종민이 형 당연히 있어야 되고 네. 김종민 연정은? 연정은. 연정은? 본 적이 없는데. 본 적이 없어. 연정은? 가만 있어봐. 이 형 아예 정보가 1도 없어. 공격력, 수비력, 전투력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한가인 남편과 3대 도둑, 대한민국 3대 도둑. 도둑이 들어왔어. 가만 있어. 도둑. 자, 오케이. 자, 오케이. 대형 스타. 오케이. 라이징 하나 온다. 자, 하나 온다. 자, 라이징. 빵. 딘딘. 딘딘은 딘딘에서 가장 상심이 컸는데? 딘인가? 딘은 괜찮아. 하나 더 붙어. 딘딘. 근데 멤버들이 다 기사 보고 알았으니까 걔도 똑같이 문세윤? 다 이렇게 들어온 거야. 다. 문세윤? 아유 잘못되겠다. 이러고 들어왔는데 그게 신의 한 수. 케미가 좋았지. 특별한 진짜 라이즈 악한 스타가 1도 없었어. 그러니까 서로 너무 빨리 친해지는 거야. 벽이 없어지는 거야. 다 서로 의지하면서 막. 서로 의지하면서 오히려 더 뭉치는 계기가 되고 맞아. 금방 친해졌어요 진짜로. 너무 친해지고. 내가 그래서 1회를 봤는데 까나리 이렇게 골라서 뭐 먹는 거 있잖아. 맞아요. 그랬는데 딘딘이 두 잔인가 먹었을 거야.
세 잔인가 두 잔을 와 그냥 미쳤어, 그거. 그냥 먹는 거야. 참고. 아메리카노 이만한 거 있잖아요. 내가 그걸 보면서 와 진짜 진정성이다 저게. 걔는 목숨 걸고 들어왔더라고. 시즌 4에 나는 이거 사활을 걸겠다고 들어가지고 두 잔 반을 먹고 더 이상 못 먹겠어 하는데 제가 한 잔 먹고 두 잔 요만큼 먹고 포기했거든요. 야 더 먹으면 큰일 나겠다. 그리고 휴게소 가서 40분 똥 쌌어요 다. 40분. 그 진짜 연장은 못 먹는데. 못 먹어. 나 화장실에서 정훈이 형 목소리 얼마나 좋아 또. 배 안 아프니? 야 그거 애를 더 꼬르륵하게 만드는 목소리다. 야 형은 너무 아픈데. 차분했대. 아무리 배가 아파도 그렇게 얘기해요? 진짜로. 똥 이런 표현 안 해. 막 오두방정 없어요? 나 전혀 없어. 급한 것도 없네. 화장실 내가 그때 운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말 끝나고 동시에 이거는 뇌에서 주인님 10분 안으로 가셔야 됩니다. 10분 안으로 지릴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뇌에서 신호를. 근데 10분 9분 떨어진 게 아니고 10분 이제 6분 남았습니다. 10분 6으로 떨어지고 확. 그래서 첫 번째 만남의 광장이니까 들어갔어. 하자마자. 똥 싸러 그때 스태프들 다 모르는데 죄송합니다 똥 좀 싸고 갈게요. 갔는데 그때 정훈이 형이 나도 좀 가도 될까? 가야 될 것 같아. 좋지 않다. 사람 좀 많네. 형 무조건 가야 돼요. 하고 딘딘 가고 딘딘 옆에서 막 작지만 또 사운드 크게 하게 두 잔 반 먹었으니까 빠바바바바 이러고 그냥 뭐 누구 친해졌네 완전. 그냥 한 방에 친해지. 무너졌네 무너졌어 그냥. 정훈이 형 나왔다가 어우 야 진짜 다 나오더라. 정훈이 형이 아니 진짜로 초반에 보시면 그 말투예요. 너무 다 나왔어. 잠깐만 한 번만 더 갔다. 이거를 방송에 한 번이나 했는데 두 번인가 또 들어. 1회 그 사실은 정리가 됐어. 내가 딱 봤을 때. 진짜로. 아니 근데 왜 초창기에 삐지는 일이 좀 많았어요? 1박 2일 때? 이게 방글이 PD님이 이제 메인인데 좀 쪼잔하지만 식사량 때문에 좀 삐졌어. 왜? 그 식사 힘든 나오는 차례인데 게. 밥은 좀 주는데 게임을 이기려는 이유는 뭐야? 밥 먹기 위해서. 그치. 밥 먹으려고 잘라고 두 개거든요 딱 1박 편하게 2일 자려고.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 게임 막 이겼다 그래서 딱 하면은 조금이요? 너무 좋고 내 기준 이겼는데도 딘딘 기준에는. 그 딘딘은 그걸 반 먹어 배부르다 헛소리를 하고 있어 걔가 또 목소리 좀 얇아 걔가 딘딘이가 그러면서 와 나 이거 다 못 먹어 주둥이를 팍 때리고 그럼 초를 치고 있네 지금. 그러면 식당 주인이 그걸 들었다 생각해봐 그럼 양이 줄이거든 줄지. 그치.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잘 우리한테 오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 정훈 형 조금 먹거든. 야, 푸짐하다. 이게 뭔 소리야. 거기 화가 난 거야. 나는 그냥 굴르고 저리고 아픈 척해서 들어가면서 와, 이거 다 주는 거예요? 이런 말 해보니까 내 배려가 비만인 애들은 배려가 없네. 그리고 그 전날이 맛있는 숙주 녹화로 간단 말이야. 그치. 너무 목요일 차이가 너무 나는 거야. 네. 근데 얘기를 했지. 나는 이거 한 3개 먹어야 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는 이거 양이 삐질만하다 좀- 예. 삐질만하다. 양이 좀 맞춰줬어요. 네. 또 갑시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캐나다의 한 대학교에는 어젯밤에 니콜이라는 독특한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니콜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 246명이 한 남성에게 이메일을 받고 모여 친목을 나누게 된 모임인데요. 이 남성이 200명이 넘는 니콜에게 이메일을 보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야 이게 뭐야? 니콜에 관한 무슨 사연이 있나 보다. 그 예를 들면 뭐 자기 딸이 니콜이라든지 아니면 약간 딸이 니콜인데 그 나이 때 조금 안 좋은 일을 당해서. 뭐 힘을 좀 달라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 뭐 외국에서는. 아니면 찾는 거 아닐까? 니콜을? 예를 들어 어릴 때 첫사랑. 어릴 때 첫사랑이랄지 그게 나한테 큰 도움을 준 사람을 찾는 거랄지 근데 그 사람이 니콜이라는 것만 알아. 그러니까 무슨 뭐 샘 니콜인지 뭐 스미스 니콜인지 리차드 니콜인지는 모르지만 찾고 있나 보다. 사람을 어. 찾고 있다. 이거는. 해서 니콜에게 보낸 거 아닐까? 그래서 일단 사람을 그렇게 크게 찾기 던져보자 위해서 한번 크게. 니콜 자기가 원하는 니콜은 한 명이지만 누군지 모르니까 일단 니콜들에게 보낸 거죠. 맞다. 좀 늦었어. 늦땡이죠 늦땡. 첫사랑 니콜을 찾아서.
첫사랑 니콜. 첫사랑이 아니고 나는 그냥 길 가다가 그냥 반한 거야. 근데 뭐 누가 옆에서 이 사람을 이름 부른 거지. 뭐 니콜 그랬는데 그리고 지나간 거야. 니콜이야. 스쳐간 니콜을 예. 마음에 드는 이성이 스쳐간 니콜을 찾는다. 정답입니다. 야. 감성 좋아. 진짜? 첫눈에 반한 니콜이라는 이름의 여성을 찾기 위해 정답입니다. 메일을 보낸 카를로스 씨는 한 술집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니콜을 만나게 됐는데요. 첫 만남부터 대화가 잘 통하던 두 사람은 헤어지기 전에 전화번호를 교환했으나 번호를 잘못 입력해 연락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뭐 잘못한 거 아니야? 니콜을 다시 만나고 싶었던 그는 대학교 연락망을 모두 뒤져 니콜을 포함해 비슷한 이름인 니키 등에게도 연락을 돌렸으나 진짜 니콜의 이메일은 받지 못했다는데요. 이에 수많은 니콜들이 그를 도와준 끝에 진짜 니콜을 찾는 데 성공했고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기로 약속했다고 합니다. 잘은 안 됐나 커피에서 보네. 끝났어요? 끝났나 보네. 거기까지 이제 우리가 들은 소식이 번호를 있거든요. 일부러 잘못 줬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 그러니까 왜냐면 근데 그걸 성가시게 끈질기게 그 남자의 어떤 승리담 이런 거네 그냥. 진짜 그 정도로 좋아서 이렇게 찾은 거야. 아니 세훈이도 미니홈피를 통해서 그쵸? 미니홈피 지금 부활했잖아요. 또. 진짜? 부활했어요. 거기 월드 거기 도토리 주고받는 그 신인 때 이렇게 신기하잖아요. 연예인이니까 누가 나 좋다고 하면 이게 나도 연예인 되는 건가 막 이런 좋던데 저 좋다고 하는 사람 중에 너무 가장 예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친구만 1초 맺어주고 메시지도 먼저 보내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뭐 이렇게 처리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좀 활기차 보이고 그러니까 느낌 좋다. 이러고 만나고 그러면 저 둘이 만나기 좀 그러니까 너무 좀 늑대 같잖아. 작업남 같잖아. 그러면 저기 개그맨들과 치어리더 5대5 미팅 어때요? 좋아요. 5대로 다 근데 거기 만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해가지고 싹 만나게 됐죠. 예. 되게 일찍 결혼했다. 그쵸 28에 했는데 누나가 반대했어요. 누나가 보고 반대했어? 안 돼 하지마. 왜? 너 지금 뭐 있다고 군대도 해결 안 됐고 돈도 없는데 결혼하면 더 힘들어질 거야. 하지마. 내가 맞아. 근데 진짜로 아니 근데 현실적으로는 고민되지. 왜냐면 군대도 계속 미루고 있었거든. 뭔가 막 왜냐면 뭔가를 하고 가야 되는데 그치, 지금 그치. 안 되니까 갑자기 결혼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반대하는 게 나뿐만이 아니고 다 반대했어. 다 반대했어요. 컬트 형들부터 해가지고 형들은 다 반대했어. 다 반대했어. 다. 야 무슨 결혼이야 니가. 하지마 갔다 와서 해. 그때도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결혼이 근데 다 성사가 됐어? 반대했는데 어떻게 밀어붙였어? 다 하지 말라 그래? 오케이 하는 걸 보여줘야겠다. 내가 이겨야지 잘 사는 걸 보여줘야지. 오히려 더 불이 확 나더라고. 나는 진짜 사랑하는데. 그래 하지 말라고 그러 더 불붙어. 맞아 약간 더 해라 잘 살아 이러면 오히려 왜 그러지 했는데 오히려 막 반대하니까 약간 누나 전 진정한 사랑이에요. 사랑 갖고만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줄게. 그래 맞아. 해가지고 프로포즈 어떻게 했어요? 아내가 먼저 했어요. 원래 결혼하죠. 그래서 제가 결혼을 마음 먹은 거예요. 결혼을 하자. 갑자기 내가 똑같은 얘기를 했죠. 누나 근데 해결이 안 됐고 지금 이제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동갑이니까 좀 불안해하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오래 사귀었는데 한 6년 만나고 있는데 맞아 6년 사귀었어. 그러면 내가 뭐 약혼이라도 하고 우리가 아니면 뭐라도 하고 하자. 근데 지금 너무 좀 가진 게 없고 고생이다 그랬더니 그 고생을 나랑 나눠하자 이러더라고. 거기서 내가 할 말이 없잖아. 그럼 해야지. 빵 때려 맞으니까 이건 크다. 거기까지 몰랐네. 나눠하자 그러니까 그래 최고다. 누나 결혼하기로 했어요. 하지마 할 거야 이렇게 된 거야. 정말 멋있는 말이다. 같이. 고생 나눠하자. 야 거기서는 없던 힘도 나오지 남자가. 그래서 진짜 한 5년 나눠서 했죠. 근데 진짜 거봐, 나 고생했어. 고생한다고 했지? 진짜 이러면서. 고생했어. 진짜 고생했어. 아유야. 다음 문제입니다. 먹방을 보다가 음식을 주문해 본 경험 다들 있으실 텐데요. 너무 많아요. 최근 TV 화면 속 음식 맛을 궁금해하는 시청자들을 위해 특별한 기능을 장착한 TV가 개발됐다고 합니다. 이 TV의 등장으로 지구 반대편에서 방송되는 먹방도 함께 체험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TV일까요? 에이, 진짜 모두가 생각하는 게 진짜로? 당장 사야지 그러면. 설마 그게 나왔다고? 우리가 맨날 음식 먹으면서 그치. 진짜 시청자분들께 이걸 전해드릴 수 있다면 맞아. 이런 카메라나 TV가 나온다면 설마 이게 근데 나오나? 이게 가능하지 않는데. 설마. 이거 지금 전부 다 생각하는 거는 이제 후각 쪽 아니야. 후각이죠. 그렇지. 후각. 이게 예를 들어서 라면을 가능할까? 먹으면 세윤이가 라면을 먹으면 그렇게 여러 가지 집에서 할수 라면 있나? 냄새가 나는 거죠. 포디처럼. 아, 그러니까 요리는 수만 가지가 있을 그렇지. 텐데. 그 느낌이 다를 텐데 어떻게? 냄새가 아니면은 뭐 아예 후보가 없는데. 없어. 소리 뭐 ASMR 이거 다 세훈아 가보자. 가보자, 세훈아. 보고 냄새. 이게 너를 위한 맞춤인데. TV에서 그 음식의 향을 느낄 수 있어. 향까지 TV에서 나온다? 이게 아니야? 아니면 뭐 어떻게 해? 완전 이건 줄 알았더니. 어떻게 아니 이거? 그러면 후각, 시각, 뭐야 배달이 되나? 청각 지구 아니면 반대편에서? 지구 반대편에서? 야, 미각을 줄 수 먹어야 있나? 되는 미각? 미각 못 주지. 맛을 핥어 먹으면 그 맛이 나? 리모컨 같은 걸 핥으면 그 맛이 나나? 이렇게? 건전 실시간으로 올라와가지고 뭐 이렇게. 화면도 아니고 리모컨을 핥어. 야 화면 핥으면 더 이상하지. 근데 약간 이럴 것 같은데?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 시각, 청각, 후각. 다음에 미각밖에 없는데. 근데 해봐. 리모컨 핥아먹는다. 리모컨에서 맛이 난다. 이거 보면 웃기겠다. 리모컨에서 맛이 난다. 맛별로 리모컨이 여러 개 있는 거야. 매운맛, 달달한 맛 이렇게. 지금 3번 리모컨을 빠세요. TV에서. 3번이 먹고. 자 3번 합니다. 이건 만들 수 있겠다. 4번을 씹으세요. 그리고 1번은 아이스크림에 냉동실에 넣어놔야 되거든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다양한 리모컨에서 여러 가지 맛이 난다. 왜 안 아이 치? 장난치지 마. 아니면 미각 쪽인가 봐. 땡이다. 책이다. 설마 화면을 핥아 먹으면 그 맛이 난다? 야, 누나 그거 같아. 화면? 정답입니다. 화면을 근데 핥아. 말은 안 되는데 그거 같아. 화면을 핥는다고? 이게 무슨 얘기야? 말도 뭔 안 돼. 소리야? 화면을 핥으면 음식 맛을 볼 수 있는 TV 정답입니다. 설마. 설마. 그런 TV가 어딨어. 일본에서 개발한 이 TV는 신맛, 단맛, 짠맛 등 10가지 맛 샘플을 화면 위쪽에 설치한 뒤 특정 음식이 나오면 맛 샘플을 조합해 스프레이로 분사를 시킨다는데요. 시청자는 TV에 씌워진 필름을 혀로 핥으면 원하는 맛을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아 뭐야 진짜? TV의 가격은 상업적으로 생산이 될 경우 약 100만 원 가량이 될 것이라 예상한다고 합니다. 근데 대박이네. 말도 안 돼. 이게? 서로 핥아야 TV가 되는 저만한 거야? 핥고 있어. TV가 핥고 있어. 저렇게 큰 거야? 핥고 있어. 뭐야? 초콜릿 핥고 있다. 그럼 저거 살 때 좀 빨아보고 사야 되는 거예요? 구매하기 전에? 아 제대로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맛을 봐야지. 맛을 보고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옛날 브라운관 TV보다도 큰데 저걸 들이가야 되는 거야? 모니터 조그만데 TV가. TV를 서서 봐야 되네. 야. 근데 어때? 먹방 전문가 입장에서. 좀 그런데요. 웃긴다 저거. 네, 좀 그렇지. 핥는 건 아니지. 씹어야지. 이거 씹어야죠. 근데 사실 먹는 거 여러 가지 씹는 것도 중요하거든. 뭐 이제 내가 식감. 나만의 ASMR이 들리잖아요. 이런 걸 즐겨야지. 핥아서 그래, 빨아먹는 거는 그거는 조금. 좀- 그렇지. 성에 안 차는 거다. 조금. 근데 문세윤 씨는 원래 좀 양이 원래 좀 많았어요? 저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시잖아요. 아니 근데 진짜 그 약간 오해는 있긴 맞아, 있어. 맞아요. 응. 소고기로 따지면 몇 인분 때려? 저도 진짜 이제 많이 먹을 그 때. 나름 리즈 시절이 있잖아요. 네. 한 150만 원 정도 먹었던 것 같아요. 150만 원이요? 둘이. 아니 가격으로 얘기하는구나 여기는. 여기는 가격으로 얘기해. 몇 여기는 인분을 먹었다가 인분을 아니라. 싫어해요. 누가 정한 인분이냐고. 어디 가서 이제 누가 사준다 그래서 고기를 어. 형 먹어 마음대로 먹어라 이렇게 한 거야. 알겠습니다. 또 투풀 한우가 또 기가 막히 색깔부터 막 기가 막힌 거 있잖아. 쫙 굽고 쫙 먹고 막 먹고 5분 잡고 근데 그만 먹으라 그러더라고. 그만 먹어. 그게 150. 지금 150이다. 그만 먹어라 그러더라고. 진짜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200g에 5만 원이라고 맞춰도 6kg를 먹은 거야. 그때 모듬으로
뭐 이렇게 뭐 800g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부위별로 모두 큰 접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게 뭐 한 10얼마 했겠죠 그러면. 비싸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아니 근데 이게 150만 원씩 먹었는데 그때 배가 불렀어요? 그막 이러면서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못 먹겠다 이제 이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약간 서운했던 것 같아요. 약간 서운했다고? 그렇지. 저쪽에서 그만 먹으라 그랬으니까. 사준다는 거는 사줘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그만할 때까지. 스탑을 내가 외쳐야 되는 거 아닌가? 그쪽이 외치네. 스탑을 자기가 외쳐야 되는데. 저 말에서 끝나네 그냥. 좋아하는 음식이 김치찌개인가 본데 한 끼에 김치를 한 포기씩 먹는다. 김치찌개에 한 봉씩 들어가는 거? 그 정도로 좋아하고 늘 말하지만 어쨌든 뭐 세상 저 먼 훗날 세상 한시까지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 끼는 또 김치찌개를 먹고 가고 싶다라고 생각. 김치찌개를 좋아하네. 소울푸드. 근데 고기가 들어가 있는 거. 매력이 다 달라. 참치도 좋아하고 꽁치도 좋아하고 찜도 좋아하고 돼지고기도 언제 목살 하늘 갈 좋아하고. 거예요? 지금 다 먹고 간다고요 그걸? 저는 그래서 이제 혹시 장례식장에 나중에 먼 훗날 얘기지만 장례식장에 김치찌개를 좀 올릴 생각을. 우리도 그 얘기 했었는데. 저 좋아하는 먹고 싶은 음식을. 음식. 먹고 싶었던 음식 짝깔기로. 중국들이 그런 얘기 했어요. 민상이 형 피자나 햄버거 간다 그러고 준현 형은 예전에 돼지갈비 좋아한다고 돼지갈비 조문기 와가지고 싹 구우면서 이렇게 구우면서 구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아니 조문기 와서 구워야지. 각자 구워서. 불판은 특이하다. 숯불에다가 이렇게 좋다. 굽고 우리 저는 김치에 대한 좀 감동이 있거든요. 왜요? 겉절이로 태어나 묵은지로 갈 때까지 다 다양한 매력, 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을 변해요. 겉절이를 좋아하는 사람들 칼국수를 먹을 때 겉절이. 생김치. 막 묻힌 거, 막 묻힌 거. 고무장갑 맛 나는 묻힌 그 거. 김치 있잖아요. 그걸 딱 먹으면은 그걸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묵은 거보다 신 거보다. 그럼 조금 익어. 그럼 찌개에 들어가도 되고 막 콩나물국에 들어가도 되고. 시원하고 아삭한 맛. 시원한 맛을 딱 볶아 살려. 먹어도 되고. 또 사랑받아. 근데 나이가 흘렀어. 묵은지가 됐어. 노련하고 중후해져가지고 묵은지가 된 거야. 1, 2년 묵어가지고. 그래서 묵은지에 라면 딱 올려서 참. 그 맛이 있지. 그래. 와다? 야, 난 벌써 한 끼 먹었다 지금. 와. 아니 근데 김치에 변쳐서 이건 좋은데. 너는 안 와달라. 아니야 와다 나 김치 좋아해. 아 그래? 나도 김치를 좋아해서. 김치를 너무 좋아해서. 나는 그게 어느 순간 딱 김치냉장고를 여는데 내가 열기 전까지 얘는 어둡잖아. 내가 열어야만 불이 의미가 들어오면서 너무 부여해. 어둠 속에서. 어둠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주인님 나 찾겠지? 숙성해야지. 불태울 준비하고 있어. 숙성해야지. 와닿는다.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문을 딱 열고 어떻게? 그냥 대충 김치나 올려서 먹자. 김치나. 표현을 그렇게 해. 얘는 이렇게 밤새도록 숙성시키고 나는 주인님 기다릴 거 하고 있는데 야 김치나 올려서 먹자. 반찬이 없다. 얼마나 서운해. 지금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철학적이다 김치가. 야 김치찌개 먹자. 오늘 김치찌개 먹어야겠다. 김치찌개 먹어야겠다. 알겠어. 메뉴가 정해지는 거야. 그렇지. 김치찜. 오늘 좀 이따 먹자. 중간중간 생각나는 거에서 좀 얘기 좀 해줘. 목살 예. 김치찜. 야, 먹고 와, 먹고 와. 아우 예. 끝나기. 아니 토크의 마무리가 먹고 가요 그냥? 먹고 와. 밖에서 시켜주겠지. 많이 시켜. 그러니까 먹고 가. 다음 문제입니다. 개그맨 박성호 씨는 한 예술대학의 개그 MC 예술학부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이에 김 끼우는 법, 딱이 센 소리로 맞는 법 등의 독특한 개그 강의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콧물 이론과 실체라는 수업에서는 콧물 이런 거. 쌍콧물, 우콧물, 좌콧물과 같은 콧물의 종류에 대한 대단하다. 내용과 콧물 분장을 잘하는 법에 대해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는 강의에서 콧물은 각도보다 질이 중요하다며 가장 바보처럼 보이는 콧물 노하우로 이것을 꼽았다고 하는데요. 무엇일까요? 콧물 그리고 나올 때. 하얀색 대게는 그렇지. 하얀색 그 분장 도구로 색을 칠하는데 이 콧물 이론과 실체에서 가장 바보같이 보이는 콧물은 어떻게 하는 건지 이게 중요하다 그랬대. 웃긴 콧물이네 어쨌든. 개그맨들 하면서 콧물 안 그려본 사람은 없을 거야. 아 맞아요. 오빠는 분장 안 한다. 오빠는 나는 콧물 분장 안 했어. 콧물 진짜 그려본 안 적 했지. 없지. 내 생각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여기서 나와서 올라가야 돼. 그래 딱한 바람 번이야. 타고. 딱 한 번에 바람 타고 슉 그래서 달리다가 흘린 것처럼. 그렇지. 아니, 저희가 같이 있고는 황재성이 재성이가 요 분장을 많이 했었어요. 많이 하지. 네, 근데 재성이 분장 콧물은 우리가 이제 요거는 많이 있으니까 올라가고 이거보다 콧물이 연결이 돼야 돼. 걔는 올라갔다 내려와서 한 바퀴 돌아가지고 목을 타고 내려가가지고
여기 가슴도 한 바퀴 돌고 막 해서 이제 베렌나루까지 가고 막 이렇게 얘는 연기를 시키죠. 그러니까 계속 거기서 계속 가면 다 여기 개그가 그려져 있고 뭐가 그려져 있고 이게 어떤 디자인인가? 다 한번 그러게. 해봅시다. 예. 일단 바람 콧물로 이렇게 그 우리 그 유명 브랜드 나이스처럼 이렇게 싹 위에 올라간다. 이건 아니고. 입과 연결이 되게 이렇게 좀 내려온다. 이거를 양쪽이 내려오나? 디자인은 아닌 것 같아요. 디자인 아닌가? 왠지 디자인으로 이걸 가르친다는 게 아니면 그냥 저런 실제로 흘린다. 실제. 흘려도 닦지 마라 이건가?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뭐야? 무슨 소리야 이게? 실제로 흘린다고? 이걸 수험대형이라고 이게? 학생들 감동하고 아니 막 이걸 받아 적었을 거 아니야 학생들이. 실제로 흘린다. 실제로. 아니 그 나올 때까지 어떻게 기다려 이걸? 실제 콧물을 흘린다 정답입니다. 아니,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것들을 가르친다는 그는 콧물 분장에도 나름 체계가 있다며 달릴 때나 속도감을 표현할 때는 콧물 각도를 90도로 그려야 된다고 말했는데요. 이 외에도 김의 선택 요령부터 가르친다는 김 끼는 방법 수업에서는 김을 이가 아닌 잇몸에 붙여야 된다며 자연산 생김을 3단으로 접어 사용할 것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아 이건 좀 이거는. 우리 이거 개그맨들 서버서- 사이에서는 좀 논란이 있지. 논란이 있어요. 박성호 수업이니까. 네. 김 가져왔어? 곱창기는 이런 건 안 되지. 그렇지. 곱창김으로는 안 돼. 저도 많이 안 끼면 형 많이 끼보지 않으셨어요? 아니 나도. 아니, 그러니까 아니. 김은 돌김을 하면 안 되고 김밥 싸는 김 있지. 맨들맨들한 거. 그런 게 잘 돼. 잘 가져왔네 김. 김 껴본 적이 거의 없는. 저도 많이는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수업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3단으로 쪼개. 혀로 조작을 많이 하거든요. 혀로. 침으로 이렇게 싹 발라주죠. 나왔네. 야 너무 많이 나간 거 아니야? 눈 왔는데 눈 왔는데. 짝짝 붙네. 이거 막 이게 조미. 다 나갔어. 아니 그게 아니고 앞니가 싹 나갔어. 이게 붙었어. 그 정도면 마우스피스지. 나는 할게. 시작. 야, 기본을 잘 만들었다. 그때 또 구렛나루 붙였네. 문대자. 웃기다. 그 학생들이 지금 커서 어떻게 성장했을지가 너무 궁금해. 이거 그때 그 배워.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이. 실제로 코빅에 한번 나오셨는데 그때 같이 하는 후배 중에 교수님이 이렇게 부르더라고. 성우. 와. 진짜 제자가 있던 거야. 아, 진짜. 같이 무대 서는데 성우 형이 약간 위축되더라고. 그치. 성호야말로 초 낯가림이거든. 맞아. 낙감 심하지. 요들송 하면서 막 나가는데 요들도 잘 못 부르고 막 그러더라고. 저기 있어서 제자가 있으니까. 제자 있으니까. 요즘 진짜 잘하는. 제자가 있으니까. 아니 근데 야 이 제보가 많네. 이 코빅 2년 동안 무대 콘서트 때문에 있었죠. 힘들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복귀를 하는데 지금 거기 코빅을 주름 잡고 있는 친구들이 그 당시에 뭐 다 이제 우차스 후배인 애들이. 그치. 세영이, 뭐 세찬이, 세찬이. 용진이 뭐 이런 애들이 그치. 거기서 진호. 막 대박 코너를 막 하고 있는데 뭐 저보다 위에는 박준영 형 막 있었고 그때도 몇 명 없었어 형들이. 와 이게 올라가는데 내가 손을 이렇게 떨고 있는 거야. 빨간불에 카메라가 딱 들어왔는데 저걸 보고 대사를 쳐야 되는데 이걸 빨간불에 들어오면 이렇게 피하게 되는 거야 눈을 이렇게. 왜? 그러니까 이 공포증이 생긴 거네. 오랜만에. 오랜만에 섰는데 그리고 코빅이 또 이제 관객석이 생각보다 가깝고 되게 소극장처럼 이렇게 작거든요. 그 자체가 이게 부담감이 다 후배들이고 후배들인데 걔네를 자리 잡고 있고 나는 이제 들어가서 뭘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박준영 형이 이상하게 바람 잡았어. 야 드디어 메시가 왔구나. 메시가 왔어. 호날두가 왔다. 부담되네. 유현진이 복귀를 했구만. 더 부담스럽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이렇게 왔는데 벌벌 떨고 있는데 야 근데 애들이 막 보는 거. 내 코너를 보러 이제 무대 올라와서 이렇게 보고 그게 딱 보이니까 실수하고 안 터지고 이러니까 그 공포로 오더라고요. 카메라를 못 봤어요. 그래서 근데 그 2년이나 갔어요. 그때 그 피디님 그분이 이제 그 얼굴북 있잖아요. 얼굴책 거기에다 굉장히 그 긴 글을 썼는데 그때 좀 펑펑 울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왜?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내 앞에서 리허설 할 때는 굉장히 잘하는데 무대 올라가서 굉장히 떨고 카메라를 못 보는 울렁증을 하는 애들이 있다.
오늘도 그랬는데 그래 뭐 나도 화가 나지만 생각해보니 네가 더 얼마나 너 자신이 뭐 힘들었겠니 쭉 쓰고 뭐 이렇게 선수를 믿고 기다리면 그 선수가 대성하는 거고 게임을 못 뛰게 하면 그 선수는 기량이 떨어질 것이다. 나는 널 끝까지 경기에 세울 것이다.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이글 허이씨 왜? 휴지. 휴지 좀. 진지도 터졌다 갑자기 지금. 확 올라와. 아 지금 이거는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는 게 옛날 거다 얘기인데 우리가. 사실 이거는. 진짜 그 세훈이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나왔어. 아씨. 그럼 아까 껐어 이거 껐어. 아니 이거를 붙여주세요. 여러 개 쓸게 우리가. 근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해 말해 네가. 이글 누구 보라고 쓴 글인지 넌 알지? 이렇게 써놓은 거야. 세훈이. 진짜 누워서 진짜 많이 봤어. 그러니까 너한테 쓴 글이 아닌데 네가 그럴 수도 있는데. 다른 그럴 수도 선수들 있어. 그럴 수도 너 있는데. 확실해? 너 예. 확실해? 몇 명 있었을 텐데 여기. 몇 명 될 아, 텐데. 그냥 카메라 못 본 애가 나밖에 없거든. 혼났거든요. 너 와서 왜 약속 안 지키냐고 자꾸. 야. 야, 근데 진짜 뭉클하다 그거는. 느닷없이 터졌네. 갑자기 왜 그러지? 어떻게 콧물 이론이 이렇게까지 갔어. 콧물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냥 김기다가. 박성호가 큰일 했네. 정말. 결국 눈물로 끝났어. 눈물을 눈물로 끝났어. 실제로 흘린다. 다음 문제입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0년 육아휴직 중 남성의 비율이 처음으로 20%를 넘었다고 하는데요. 최근 기업들에서 남성 육아휴직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아직은 눈치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2022년부터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3+3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플러스 3. 육아휴직인데 3+3? 3개월 플러스 3개월 아니야? 3개월 3개월 뭐 나눠서 하겠지. 원래 육아휴직제가 몇 개월 정도 돼? 3개월 아니야? 되나? 3개월? 3개월 정도 될 3개월을 거예요. 더 주나 아 그럼 보다. 3개월에 3개월 더 주는 거네. 3개월밖에 안 돼요? 그렇죠. 왜냐면 출산 이후, 나 출산 전후로. 1년 그러니까 육아휴직이 뭐냐면 출산을 하는 그 여자 직원들 위주로 만들어진 거여가지고 원래는. 그럼 이게 출산휴직하고는 다른 거야? 아니면 붙여서 이렇게? 출산 아니 뭐 1년씩 하는 거는 그 유급이 아닌 거지. 무급인 거고 이건 유급을 말하는 거 아니야 지금? 유급 휴가인가? 정답. 원래는 6개월인데 3+3 여자 한 번, 남자 한 번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정답입니다. 그럼 원래 3개월인가 보네. 엄마 아빠 모두 육아휴직 3개월 사용하는 것 정답입니다. 돌 이전에 3개월간 육아휴직을 할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이고요. 부모의 직접적인 양육이 절실히 필요한 생후 12개월 아이들을 위해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이 제도를 통해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 임금의 100%, 월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부모 중 한 사람만 육아휴직을 할 경우 통상 임금의 80%,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2022년 1월 1일 이후로 태어난 모든 출생아들에게 200만 원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은 물론 임신 출산 진료비로 100만 원 바우처를 두 돌까지 매달 영아수당 30만 원, 아동수당도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하여 매달 10만 원씩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와 엄청 혜택이 많아졌네요. 그래서 혜택이 많아요. 그래서 2022년도부터 그렇게 돼가지고 작년 말에 출산을 31일 입고 있던 분들이 어떻게든 버텼다가 1월 1일 날 출산하려고 그랬는데 누구는 성공했다, 누구는 실패했다 이런 얘기들이 막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 하루 차이로. 어떤 사람은 1시간 차이로. 옛날에는 이렇게 혜택이 많지가 않았지. 그쵸. 이제 형돈이 우리 오빠 때는 그때만 해도 거의 오빠는 아예 없었어. 혜택이 그럼. 없었죠. 거의 없었지 우리는. 우리는 오히려 저기 억제 정책을 했어. 오빠 하나만 나 잘 이런 기르자. 오빠 때는 나는 그래서 내가 애 하나 난 거야. 우리가 주입식을 받을 때는 나중에는 하나만 나 잘 기르자야. 그러다 갑자기 이제 둘만 나 잘 기르자로 바뀌었지. 지금 워낙 인구 절벽이라. 그렇지. 근데 지금 둘째잖아. 네. 셋째 계획은 없어요. 네, 없습니다. 둘째가 몇 살이야 지금? 완벽해요. 예? 둘째가 이제 올해 9살 됐죠. 2학년. 네, 2학년. 예. 나이 차이가 좀 나네. 육아할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저요? 네. 저는 땀 때문에 힘들었어요. 땀? 땀 때문에. 이걸 안고 아니 애기 땀, 본인이- 니 땀. 제 땀. 본인이 내가- 땀을 많이 내가 안아주면 애가 같이 젖어 이렇게. 내가 안으면 애가 이렇게. 일단은 가슴이 좀 내가 크니까 이게 이거 뭐야 이거 기억도 안 나. 애기띠. 이걸 이렇게 이거 뒤로 가면 어부바고 앞으로 가면 안아서 보통 앞으로 해가지고 마트 같은데 아빠들이 쫙 밀면서 다니고 하는데. 근데 그 그림이 없어요. 왜냐면 애가 싫어해. 그 어린애가 답답하니까. 땀에. 애가 팔 빼고 다 해줘도 이게 작으니까 애가 일단 타이트해. 이렇게 타이트하고 여름에 예를 들어 더운데 이 그레이색을 한번 잘못 입고 간 거야 내가. 그레이색을 절대 입으면 안 돼. 그래서 진짜 입으면 안 되는데. 무조건 얼룩 그냥 그대로 나는. 애기 모양 그대로 젖어 있는 거지. 애 모양 그대로. 애가 딱 근데 애가 드디어 상쾌하다는 듯이 내가 딱 풀어놓으니까 내 이 표정을 보고 다시는 야, 이렇게 딱 뺐는데 여기 애가 뭐야, 이렇게 그대로. 모양 그대로. 너무 상스럽게 나도 마트에서 근데 그대로 젖어 있으니까 이걸 풀르고 와이프는 자기가 한다고 더우니까 근데 이거 풀르면 내가 애기 모양 그대로 젖어 있잖아 이렇게 아니야 일단 띠라도 줘 애기 없이 띠만 이렇게 가려야 되니까 일단 참견 낯가리니까 또 땀 많으니까 고생을 하네 진짜. 땀 많은 분들은 쉽지 않아. 큰일 나. 다음 문제입니다. 영화 기생충에 출연했던 배우 이선균 씨는 평소 봉준호 감독의 팬이었다는데요. 기생충 캐스팅 과정에서 봉준호 감독과 미팅을 하게 된 그는 고3 아빠 역할인데 너무 어려 보인다는 감독의 고민에 이렇게 답하며 자신을 어필했다고 합니다. 그의 간절함이 담긴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근데 첫사랑만 실패 안 했으면 지금 대학생 애가 있어요. 뭐 그런 거 아니야? 제일 많이 하는 말 아니야 그거? 그러니까 진짜 누나 그 얘기 뭐 첫사랑 그거 괜찮은데 첫사랑이 실패만 했어도 말이니까 이성균 씨가 이성균 흉내 낼 수 있지. 아니 잘은 안 아니 돼. 봉준호 감독님. 아 봉준호 감독님을 했지. 아니 이성균 씨를 전에 둘다 되는 거는 꼴레 나온 거 나 같은데. 이성균 나왔는데. 전에 이성균 나왔는데. 수영장에서 한번 만난 적 있어요. 애기들 수영장에서. 근데 애기들 풀장 놀고 엄마들 이렇게 앉아 있잖아. 앉아 있는데 갑자기 저기서 안 돼. 그건 안 돼. 막 이러는 거야. 아 진짜로. 그래서 내가 아니 안 된다고. 그건 안 된다고. 막 이러면서 뭐가 안 돼. 목소리로. 그러니까 엄마들이 갑자기 미어캣 보듯이 이거 보는 거야. 나도 같이 딱 보는데 이성규 씨가 진짜 실제. 애기 데리고 와가지고 물 청소 달라니까 그 집에 있잖아. 거기 있는 거라고 안 된다고 이걸 사라고. 목소리가 너무 좋으니까 엄마들 이성균이다. 이건 집에 있잖아. 이걸 사라고. 안 된다고. 이 정도면 힌트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 개인기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근데 내가 형보다 한 살밖에 안 어려요.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 아. 형 나 생얼은 자글자글해. 요거. 그런 쪽인 거 아니야? 비슷한가? 다 메이크업벌이야. 누구야? 그 메이크업 말. 메이크업 4시간씩 해. 그런 거. 아니면 여기 흰머리가 좀 나니까. 나 이거 인생 다 염색이야. 이거 다 빠지면 완전 흰머리야 나. 나 백발이야. 나 백발이라고. 근데 흰머리는 진짜 나이 들어. 한번 해봐. 이거 다 백발이야. 일주일에 한 번씩 염색해야 돼. 정답입니다. 진짜? 야. 뭐야? 대박이네. 맞췄어. 야, 아들아. 맞네. 아 너무 웃기다. 저 흰머리 장난 아니에요. 정답입니다. 지인을 통해 봉준호 감독과의 미팅 소식을 들은 이성균 씨는 회사는 물론 와이프한테까지 비밀로 했다는데요. 신인 때처럼 떨리는 마음으로 미팅을 간 그는 봉 감독의 걱정에 지금 염색한 거다 충분히 가능하다며 자신을 어필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이성균 씨는 기생충을 통해 미국 배우 조합 시상식에서 앙상블상을 받았습니다. 아니 저기 뭐야 봉준호 감독님 아까 성대모사 성대모사 잘하신다고. 그거 직접 봤잖아요 또. 그래. 보고. 윤세윤이랑 유세윤이랑 같이 했잖아. 유명하지. 오늘 또 이렇게 비건 버거란 걸 처음 먹으면서 시상식을 재밌게 즐기고 있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이 고기 패티가 왜 없었는지는. 즉석으로 그냥 한번 보고 한 거야. 말투가 둘 다 천재네. 그때 좀 민망하게 영상이 올라가고 밑에 댓글들이 둘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으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난 근데 보고 바로 한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좀 미안하고 내 목소리 비슷한 것 같지도 않은데. 아니요, 너무 근데 비슷했어. 봉준호 감독이 이걸 보고 최고의 뭐 연기, 암흑대 극찬을 연기.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또 이전으로. 그다음에 그래. 그 캐스팅 같은 게 연락이 왔어요? 안 왔죠. 저도 백발입니다. 저도 염색이라고 있어요. 목소리를 왜 본인 어필하는 거야 아, 내 목소리를. 아, 내 목소리를. 생으로 어필해야지. 아, 갑자기. 예, 저도 백발. 저도 여기 싹 다 백발이거든요. 저도 저 염색하는 겁니다. 예. 여기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여기 뭐 잡아서. 오늘은 그냥 비건 버거를 먹고 있었는데. 아직도 얼떨떨하고 지금 약간 뭔가 좀 해석해야 되니까. 번역해야 되니까. 예. 싹 빠져서 만지고 있어 이렇게. 기다려. 디테일 다 있는데. 디테일이 살아있어. 예. 네, 오늘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서 너무나 영광스럽고요. 또 빠져. 이분 왜? 여기 없겠다 여기. 다 끝났어. 저렇게까지는 안 하잖아. 이렇게까지는 안 그저 고용 누나. 아, 손가락에 MSG가 너무 심해. 그래서 코로 들어가겠어. 이거 너무 심해. 과해. 개그맨은 좀 과해. 그게 좀 많이 터졌다 그러더라고요. 뭐 이렇게 하죠. 제가 뭐 영화인데 고마운 감독님이 여기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마틴 스콜세지 한 명씩 외쳐준 게 있어. 그걸 내가 이제 패러디를 하겠다고. 저에게 영감을 준 선배님이 계시는데요. 그건 바로 호동캉. 그래, 맞아. 와 이런 영잘리. 퉁류 여기서 터졌지. 퉁류 그러니까 빵 유퉁류. 퉁류. 땡큐. 이혜영 감독. 예. 그 이혜영 감독이 독전하신 그분인데 네. 세윤이를 페르소나로.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같이 작품을 했나? 천안서 마돈나 감독님이었고 이혜영 감독이 영화 제안을 했었구나. 근데 거절했다고? 그때 조 감독님이죠. 조 감독님. 예, 연세윤 씨 뭐 영화 저 누군데요. 오디션을 좀 제안드립니다. 그래요? 무슨 영화인데? 씨름 영화인데 천안서 마돈나라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 오디션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래 씨름 영화면 좀 상의 탈의가 있나요? 예, 거의 80%는 상의 탈의를 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지. 죄송합니다. 상의 탈의는 못해요. 예? 그렇게 상의 탈의 못해러 간 사람이 내가 처음이었대요. 영화에서 특히나 남자 배우가. 특히 개그맨이든 배우든 다 이제 근데 처음에 이유가 씨름 선수인데 상의탈의를 안 하면 어떡해. 바빠서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겹쳐서도 아니고 일단 알겠습니다. 근데 왜 상의 탈의 안 되시는 거죠? 제가 조금 젖꼭지가 좀 커가지고 하면 안 되냐고. 스크린에 젖꼭지가 크게 나오는 게 저 너무나 진지하게. 그래요? 조 감독이 젖꼭지가 크셔서. 그렇다고요? 야 이거 자체가 코미디다. 아니 서로 진지하잖아. 서로 너무 진지한 거지. 진지하지. 여기도 처음이니까 웃지도 못하고 나도 그냥 나 너무 진지하게 진지하고요, 물어보니까 왜 그런지. 그래서 내가 봐도 큰데 영화관에서 잠깐 상상했더니 뭐 이만한 섬 같은 게 하나 두 개 나올 거 아니에요. 저는 좀. 근데 조 감독 입장에서도 감독한테 보고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혜영 감독님 그걸 듣고 왜 안 온대? 제가 딱히 유명한 때도 아닌데. 젖꼭지가 크답니다. 뭐야? 이게 된 거지. 어이가 없잖아. 젖꼭지를 이유가 조금. 젖꼭지 오픈 X. 다시 연락이 온 거야? 다시 연락 온 거야. 저 조연출입니다. 저 죄송합니다. 안 할 건데요. 근데 어느 정도 크지. 보여달래? 감독님이 좀 보고 판단을 하면 안 되냐고. 내가 좀 집요하시네요. 그래서 근데 대본은 그래서 오디션 대본만 일단 보시고 어떤 씬인지 씬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일단 제가 고민을 한번 해볼게요. 대본을 봤어요. 대본 그래도 이제 형들이 물어보니까 그때 같이 하고 있던 코미디 형들, 그래도 영화에서 입신이 많은데 당연히 임마 네가 씨름 선수인데 젖꼭지 큰 건 당연한 거야. 씨름 선수면 당연히 네 몸매가 씨름 선수처럼 보일 거야. 가서 봐. 가서 봤죠 오디션을. 딱 가는데 일단 되게 기대하는 눈빛이 보여. 얼마나 큰지. 얼마나 큰 거야? 얼마나 큰 거야? 웅성대. 서로 모였겠지. 볼거리다 이거. 그렇게 크대는데. 오디션은 또 자료도 컴퓨터 막 찍고 있고 하니까 너무 낯가리는데 미치겠어. 부끄러운데. 이양 싹 보셨어요. 생각보다 안 크시네요. 그래서 제가 막 이만하진 않죠. 몸이 가장 이쁘십니다. 저희가 찾던 몸입니다. 일단은 연기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연기를 제가 이상하게 해석을 한 거예요. 춤을 배우는 신이야. 춤을 막 배우고 춤을 배우고 마지막에 선배님 왜 춤을 배우려고 하세요? 그럼 제가 이제 대사가 흥나잖아 이거였어. 흥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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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잖아. 이거 난 잘못 알고 한 거지.
나잖아 이렇게 한 거예요. 나잖아. 흥나잖아를 흥나잖아 잘못 알고. 흥나잖아. 그 사람들 이혜영 감독, 기본이. 이혜준 감독이었는데 두 분 입장에서 내가 거짓말처럼 보인 거지. 그렇지. 이런 해석을. 그렇지. 흥 띄고 나잖아로 갖고 왔네. 즉석에서 받고 다니. 야. 실수가 이게 대박이야. 이게 마지막에 빵. 얘는 써야겠구나. 마지막에 찍다가 그러면 이제 또 한 잔 먹고 그러잖아요. 대본 리딩하고 그러면 그때 물어보더라고요. 흥나잖아는 너 어떻게 이렇게 한 거니? 그런 해석을 어떻게 했냐?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그 해에 신인상 후보로 저쪽에는 왕의 남자 이준기. 그렇지. 그때구나. 그때 전화가 용서- 왔어. 같이. 누나 옷 맞추러 갑니다 지금. 왜냐면 처음 그 영화 찍어가지고 거기에 초대가 된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떨리겠어요. 또 낯가리는데. 근데 뭐. 누나 지금 그 방송을 나갈 텐데 자리를 잘못 잡았어 그러더라고. 자리가. 자리가 어땠는데? 우리가 이제 거기 있잖아요. 신상 후보 그때 나란히 앉아있죠. 이준기, 왕의 남자 이준기, 용서받지 못한 자의 하정우, 오. 피터팬의 공식 온주환. 온주환. 제가 온주환 씨 옆에 앉게 됐어요. 의자가 좁더만. 어깨 반이 넘어가 있더라고. 내가 이렇게 어깨 이렇게 먹었어요. 이렇게. 온주환 씨를 먹었어. 온주환 씨 어깨를. 어휴, 처음 봤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앞으로 가실래요? 이게. 아니, 편하게 계세요. 편하게요. 죄송합니다. 낯가리는데 또, 죄송합니다. 계속 이렇게 앉아있는 거지. 딱 이렇게. 이렇게 계속. 근데 누가 받았어요? 이준기 씨. 이준기 씨. 그치 이준기 씨. 살짝 기대했다는데, 그것도. 근데 이준기 씨가 그해 요 영화제 전에 청룡이도 모두 다 신인상을 다 휩쓸었어요. 휩쓸고 얘가 조금 늦게 했어. 그러니까 왕의 남자 벌써 내리고 난 후야. 그리고 그때 주연상이 유덕한이 천왕성 아돈나 주연 배우 유덕한이 다 주연상을 받던 때야. 감독님이 대본, 극본, 뭐 감독상 이런 거 다 받고. 기운이 좋네. 기분이 좋아. 할만해. 대박 작품이 왕의 남자 말고는 없었어. 그러면 기대 한번 이거 해볼까? 이변 나오겠는데. 이준기 어깨도 못 펴고. 역시는 역시. 어깨도 못 펴고. 계속 이렇게. 다음 문제입니다. 사람의 뇌가 아닌 신체도 기억 상실증에 걸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엉덩이 기억 상실증은 직장인들이 많이 걸리는 고질병 중 하나로 앉아있는 시간이 길고 평소 운동량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주로 나타나며 엉덩이를 만졌을 때 특히 더 말랑말랑하다고 합니다. 심하면 허리 디스크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엉덩이 기억 상실증은 어떤 상태를 뜻하는 것일까요? 뭐야 처음 들어. 와, 엉덩이 귀엽어. 문제 자체가 좀 특이하다. 그게. 엉덩이 기억 상실증이 그러니까 사실 이게 다 근육이잖아. 그러니까 엉덩이 근육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허리랑 바로 이게 붙어 있으니까. 그럼 그러니까 엉덩이 그런 게 위에 없고, 기립근이니까 바로. 어. 아니면 엉덩이가 얘가 하는 역할 중에 똥이나 방구도 그렇지. 나도 어, 약간 이거 쪼아주고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방귀도 이제 계속 새는 거지. 새는 거야, 질질. 그건 다른 병 아닐까? 그거는 그래도 항문 쪽에 문제가 아니니까. 그것도 엉덩이로 힘을 줘야 그게 딱 잡혀요. 그렇지. 이게 관략근만 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엉덩이 주변 근육이 근육들이 다 있다. 근데 엉덩이 많이 근육이.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많이 걸린다는데 너무 슬프잖아. 오히려 약간 좀 더럽지만 똥? 이 닦는데 자꾸 엄한 데를 닦고 있다. 조절이 안 된다? 뭐 이런. 엉덩이 안 느껴져가지고 이게 0점이 안 맞는 거지 계속. 센터 0점이 안 맞는다. 엉덩이 다른 데 닦고 있는 거지. 그거는 내 본인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야? 어디가 출구지 말 찾고 있는 거지. 야 그건 네 손도 문제야. 출구가 어디지? 괜찮다. 창문의 위치 포인트를 잘 조절하지 못한다. 못하는 상실증입니다. 아이고 다행이다. 큰일 날 뻔했어. 그럼 이거 많이 걸리면 안 되지. 아니면 나 그거 갑자기 생각나네. 엉덩이에 지갑 같은 거 물건 많이 놓잖아. 그렇죠. 근데 덥석덥석 그냥 앉아버리는 거야. 감각이 둔해져가지고. 허리 그게 휴대전화 같은 거 어, 있는데 엉덩이에 감각이 둔해져서. 근데 그런 거 있지 않아? 아 있나 없나 여기 모른다, 나중에 진짜. 일어나 보면 여기 볼펜이 있었네? 뭐 나 이런 거, 감각이 이런 거. 없었어. 이런 그런 경우 거, 그런 있거든. 거. 아예 감각 없다. 이게 말랑말랑하면 감각이 없으니까. 모르니까 뭐가 물건이 있는데 막 이런 거 있으면 불편함을 못 나중에 느끼는 거지. 일어나 보면 깜짝 놀래. 여기 있었네? 막 이러고. 그것도 그래 괜찮아. 엉덩이에 뭘 깔고 앉았는데 잘 모르는 거. 엉덩이로 할 수 있는 게 뭐 있지? 엉덩이 근육을 뭐 하지 우리? 엉덩이로 벌칙. 엉덩이 뭐 그냥 그냥 주사 엉덩이 나가고 그냥 뭐 이런 거. 크게 봐서 엉덩이 자체에 힘이 안 들어가는 거 아닐까? 그냥.
딱 근육이 없으면 힘이 안 들어갈 텐데. 힘이 안 줘진다고 그냥. 이게 딱 이렇게 하면 엉덩이에 딱 근육이 딱 만들어지잖아. 근데 아예 힘이 없어지는 거지. 정답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오. 엉덩이 근육이 힘을 내는 법을 잊은 상태 정답입니다. 대박. 우와. 엉덩이 근육은 다리를 옆 뒤로 들어 올리거나 상체를 뒤로 젖힐 때 사용되는데요. 이 동작을 거의 하게 되지 않으면 엉덩이가 말랑말랑해지는 것은 물론 걷기만 해도 무릎에 무리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엉덩이 기억 상실증은 엎드린 상태에서 다리를 뒤로 들어 올린 다음 엉덩이를 만져봤을 때 딱딱한지 여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엎드려서 다리를 들어 올렸을 때 엎드려서 다리 이렇게 드는 거 있잖아.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어. 아니 왜 항상 스페어 바지를 챙겨? 그 얘기 뭐야? 아니 차에다 아니야 예전에 그랬지 예전에. 더워서 땀 날까봐? 아, 아니. 찢어지니까 앉을 때. 잘 터지니까. 아. 예. 택시 타다가 터지고 걷다가 터지고. 이게 이 안쪽이 터지지 많이. 예. 뒤에 예. 이쪽이 여기 사타구 왜냐면 여기 우리가 여기 이제 재봉선역이 있는데. 제일 부러운 게 허벅지와 허벅지가 떨어져서 걸은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거 되게 쓸릴 텐데. 예. 그 교복도 다 해지고 여기 뭐 약간 그 있잖아요. 그 모기장처럼 된. 엉덩이 해지는 것처럼. 메시처럼 돼 여기가 메시로 이렇게. 예, 모기장처럼 이렇게 아, 양쪽에 이게 계속 쓸리는구나. 쓸리니까 이렇게 쓸리니까 그래가지고 바지가 터지면 이제 뭐 아무데나 뛰어가더라도 할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니까 그리고 뭐 무조건 이태원 가야 되니까 그때 아 그치 네, 큰 그래서 옷 사러 바지를 가야 뭐 되니까. 바지 흰 티 뭐 이런 거는 일단 티셔츠 몇 개씩 들고 다녔죠. 티셔츠는 이제 젖으니까. 젖으니까 땀 많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 나름 제 이제 배려죠. 예. 바지를 계속 걸어놔요 그럼 차에다가. 응? 바지를 걸어놔요 아니 항상. 구겨놔도 우리가 입으면 펴져요 바지. 그러니까 입으면 펴져요 바지. 마지막 문제입니다. 벌써. 러시아 한 농장에서 순록들의 특이한 행동이 포착되었는데요. 일명 순록의 태풍이라 불리는 이 행동은 적으로부터 위험을 느낀 아빠 순록들이 어린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한 생존 행위라고 합니다. 아빠 순록들의 부성의 상징인 순록의 태풍은 어떤 행동일까요? 대충 뭐 느낌이 좀. 느낌이 좀 오는데요. 순록이 여기 뿌리 이렇게 네, 이렇게, 쫙 나 이렇게. 거잖아. 형 나는 요런 쪽인데 이쪽 맞지? 어떻게? 나는 그거 아닌데. 아닌데? 아니야? 나는 이건데? 이건데? 나도 나는? 이건데. 그 태풍은 이거니까 좀 돌아서 이렇게. 뿌리 좀 다 이렇게 뿔로 다 좀 보호를 해야 되지 않을까? 나는 그래 태풍이라 해서 나는 자가로 이렇게 돌리는 소품 이건 줄 소품이요? 알았는데. 나는 그 콧바람으로 아니, 나는- 모여서들 아. 술록들 이거 뿜어내는 게 세니까. 그것도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새끼들이 이쪽에 있으면 아빠들이 여기서 포진해가지고 콧바람을 여기서 네. 상대를 향해서 씩씩거리면은. 한다는 거지 일로. 네. 한번 던져보지 뭐. 술록에 콧바람. 네 던져봐. 전화 형이 준 거 지금 하나도 정답이 안 됐잖아. 마지막은 이거 진짜 정답 이건 진짜 느낌이 될 것 확 같아. 온다. 이거. 왜냐면 나도 이거 생각했거든. 느낌이 확 온다. 이게 아기를 여기다 두고 아빠들이 돌면서 새끼들. 태풍의 눈에 아기를 놓고 아기를 지킨다. 정답이죠? 정답입니다. 야 기억 하나 좋다 야. 아, 고맙습니다. 그래 그래. 설명 좋았어 깔끔했어. 새끼를 둘러싸고 시속 80km로 태풍처럼 빠르게 도는 것 정답입니다. 와 진짜 그렇게 빨리? 순록들은 수백 마리에서 많게는 몇백만 마리까지 무리지어서 생활한다는데요. 와. 단체 생활을 하는 순록들은 위협을 감지하게 되면 어른 수컷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원을 그려 포식자가 목표를 찾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물론 자신의 무리에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80km면 진짜 속도가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웬만한 맹수도 못 들어오겠어. 이거 봐봐. 와, 도는 거야. 대박. 오 진짜 태풍이다. 우와. 가운데가 새끼야. 애기들 안으로 넣는 거야. 우와. 아 이거 못 찾아. 못 찾아. 애기 못 찾아. 근데 저렇게 돌다 보면 자기 가족도 못 찾을 것 같은데 저거? 우와. 집단이야, 집단. 엄청나다 엄청나다. 멋있다. 저기 본능으로 그렇게 도는 거잖아. 정말 이런 게 아니구나. 위성사진 우리 태풍 위성사진 보면 진짜 저렇게 움직이잖아. 그런 거 같아요. 진짜 태풍이다. 진짜 멋있다, 멋있어. 아니 근데 왜 세훈이는 첫째 딸 낳고 소주를 3병씩이나 마셨다고? 그 이제
근데 이제 저는 괜찮은데 혹시 제가 이제 모태 비만으로 나와서 혹시라도 딸도 나중에 또 바지를 2개 갖고 다니고 티셔츠 여러 개 혹시 이제 제가 이제 뚱뚱해서 예를 들어 좀 낯도 가리니까 버스 탈 때 약간 사람 많으면 안 타고 그랬거든요. 그 정도 좀 소심하고 땀을 많으니까 좀 땀 냄새 나고 좀 그러면 어떡하지? 그렇게 딸이 안 해도 되는데 그럴까 봐. 그렇게 살았어. 약간 그 학교 다닐 때도. 아니 시연이 너무 예쁘던데. 그 제가 걱정을 했구나. 진짜로 막 어디 뭐 무슨 신이든 다 잡히는 대로 기도했어요. 무슨 신이든 제발 나 안 닮게 해달라고. 제발 엄마나 얼굴 엄마 상관없다. 닮게 해달라고. 체질만 나 닮지 말게 해달라. 그치 엄마는 안 찌는 체질이니까. 체질만. 그래서 오히려 너무 작게 나와가지고 2.8로 나왔어. 2.8. 예. 지금 살 안 쪘잖아요. 아예 안 쪘어. 너무 말랐어요. 아예 아빠가 다 먹나 봐 이러고 다녔나. 약간 애랑 나가면 아예 아빠가 다 먹나 봐. 어. 억울하지. 억울한 케이스. 아역을 할 정도로. 아니야. 왜? 아이 예뻐 예뻐. 예뻐 예뻐. 봤어 봤어. 진짜 예뻐. 노래도 잘하고. 아니 방송한다 그러면 딸이. 아, 근데 약간 뭐 생각 좀 있죠. 나오는 걸 좋아해. 야, 그래서 본인 끼가 있네. 예전에 뭐 맛있는 녀석들에 그래 어린이날 본인 특집에. 어린이날 특집에 이제 물어봤어요. 그때 대화가 되니까 너 나가볼래? 갈래? 해가지고 근데 얘가 낯가리거든요. 가만히 짜장면만 먹고 이렇게. 근데 자기가 그걸 찾아보더라고. 아빠 나왔었잖아 나 이러면서. 근데 얘를 알아봐 또 사람들이. 그걸 본 사람들은 그래서 야, 그거 나중에 또 더 크고 네가 하면 그때 한번 또. 할 수도 있지. 네. 근데 딸은 그런데 이제 아들들은 또 먹성이 아빠 닮았나 봐. 진짜 많이 먹어. 진짜 많이 먹어. 아니 어느 정도길래 그렇게. 예를 들어서 스파게티를 굉장히 좋아해요. 최근에는 또 스파게티를 먹고 있으면은 누나 거, 자기 거 한 그릇씩 줘. 그러면 계속 먹으면서 누나 거 보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있어. 자기 게 있는데도. 귀엽다. 그런 애들이 계속 있어. 봐. 계속 봐. 그러니까 속으로 기도하는 게 보여. 남겨라가 보여. 남겨라. 계속 유행어처럼 매번 물어봐. 다 먹은 거야? 누나한테. 아닌데? 다 먹은 거야? 유행어 미는 줄 알았어. 미는 유행어인 줄 알았어. 누나 다 먹은 거야? 다 먹었다 그러면 바로 땡겨오려고. 이걸 너무 많이 해서 한 번에 양을 애 엄마 거짓말하는 줄 알았어요. 그거 한 그릇 다 먹는다는 거야. 에이 한 그릇 다 먹고 또 시켜줬대. 그래서 에이 해줘봤어 일부러 이렇게 엄청 많이. 엄청 많이 남기는 걸 한번 보려고 하나도 안 먹는 거야. 와 세윤이네. 그때 이제 호동 선배님이 했던 말이 언젠간 커진대이. 내도 그랬다. 결국엔 결국 커져. 결국. 아니 애가 작아요. 커져. 예. 딸은 어때 그러면? 딸은 그러니까 일단은 뭐 굉장히 친하고 엄마랑 한 번 감동받은 게 있었어요. 우리 딸이 좀 착하구나.